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 2차 시험 1과목 농작물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시설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전에 알아봤던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는 모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될 텐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가끔씩 발생하는 손해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업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서술을 하든 OX를 하든 업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점수를 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작물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적으로 고수가 통제병을 시기해. 자, 이 내용은 잠시 뒤 뒷장에서 알아보고요. 일단 농작물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수가 통제병을 시기해. 나무보험에서는 보피, 토병, 수입 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기본 더하기, 기본에서 더하기, 개인이나 법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고수가 통제병을 시기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1번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기타 제3조 1항, 약관 제3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이것이 전 품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인데, 다만 여기서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병해충 손해보장 품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품목은 감자, 고추, 벼가 있죠. 감자, 고추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고, 벼는 특별약관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복숭아. 벼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을 하는데, 특정되어 있는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으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만 보장을 하죠. 따라서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단 세균 구멍병은 제외.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자, 수확기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시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과전 투 수확 개시 전 종합위험. 자, 수확 개시 전 종합위험에서는 무화과, 복분자, 오디, 감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적종에서는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무화과와 복분자는
종합위험일 때와 특정위험일 때가 시기가 구분이 되죠. 적종 2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이 항목이 제외가 되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이 계약 체결 시점의 내용이 제외가 되겠죠. 무화과와 복분자도 종합위험일 때는 수확기의 내용이 제외가 되고 특정위험일 때는 계약 체결 시점의 내용이 제외가 됩니다. 나무에서는 보피토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의 손해, 토양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서 생긴 나무 손해, 이것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보피토병 재회 기간 이렇게 암기하시면 아무래도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문장 작성에 수월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 특정 품목별로 추가가 되거나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적종 2에서 보시면 적과 종료 이후에 저장병태가 녹차잎 6개를 동시에 바람에 날렸다. 기본에서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죠. 적과 종료 이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 관련된 재해는 빠져 있죠. 다음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은 최대 순간 초속 14m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태진아집 우일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태풍, 강풍인데 강풍은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일 때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하죠.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4m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자, 이 동록은 적과 종료 이전에도 종합위험일 때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저장병태가 녹차잎 6개를 동시에 바람에 날렸다. 이 내용 중에서 특정 위험에 해당되는 거 복분자 무화과에 대해서 이 14m 미만의 초속 14m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복분자 무화과에서도 동일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하는 손해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4m 이상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4m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인삼에서는 동일하게 14m 이상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보상을 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방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예시로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이건 역시 복분자와 무화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이 관련되어 있는 작물. 포도, 참다래, 대추, 원예시설, 버섯시설. 해가림시설을 제외하고 이 비가림시설과 원예시설에 대해서는 전쟁 때 조도가 침수되어 법집행으로 집수리가 지연되었다. 참다래, 대추, 포도, 시설, 원예시설, 버섯시설.
이 내용이 기본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로 되어 있고, 원예시설은 또다시 무피복 수리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공통적인 거죠. 여기에 밑줄 쳐져 있지 않은 부분은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 버섯 시설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추가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기는 손해,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전쟁 및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 이 내용은 어떤 보험에서도 웬만하면 모든 게 불가항력적으로 면책사항이죠.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조도가 침수되어 집 수리가 지연되었다. 언제? 다대포 시설 전쟁 때. 자, 거기에서 원예 시설과 버섯 시설은 다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원예 시설과 버섯 시설은 항상 피복제가 피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 이 두 가지는 원예 시설과 버섯 시설에서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이 있습니다. 이 화재 특약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삼 해가림 시설을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해가림 시설은 보통약관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의 화재 특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고요. 중고 핵도발 지방전화국 파열. 거기서 해가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목노침 제기해를 추가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설에서 화재 보장 특약, 그 다음 해가림 시설은 보통 약관입니다. 특약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중고 핵도발 지방전화국 파열, 목노침 제기해 하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고 핵 도발 지방 전화국 파열. 다만 이렇게 암기한 이후에 실제로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이 내용을 서술하실 수 있게끔 추가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해가림 시설에 추가가 되는 거, 목노침 제기해, 목노침 제기해. 이 1번과 2번은 위에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목노침 제기해만 추가를 하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포함이 됐고요. 나중에 가축재해보험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중고 핵도전 진지한 유비 전기로 해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 침식이나 지하수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자연재해 조수해로 도난이나 분실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는 품목은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대추 참다래, 원예 버섯 시설과 작물,
해가림 시설 세 군데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장한 과실에서 발생한 손해, 저장성 약화나 과실 경도 약화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초속 14m 미만의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적종과 특정에서 복분자와 무화과, 인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보상하지 않겠지만 법방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장성 약화, 저장과 유통 과정 중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밭작물 중에서 마늘, 양파, 차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다른 품목도 보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데 보험기간 종기가 수학기 완료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수학기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법방서에는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이 세 품목의 공통점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죠. 다만 양배추는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에 대해서 인삼은 생육장애, 연작장애나 염류장애 등의 생육장애로 발생한 손해와 해가림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추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통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이걸 추가가 되는 거죠.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모든 품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이 아니고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비가림 시설 품목, 해가림 시설 품목인 인삼, 원예 시설, 버섯 시설에서 아까 여기서 보셨죠?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렇게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